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압력 한 개만 더 배우고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힘에 대해서 배우고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 중에 물리 들어봤어? 네. 물리 부분이고 여기 이제 압력, 뭐 기체, 성질 이런 것들은 과학 중에 뭐에 해당할까? 화학 부분, 화학 부분인데, 자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 배워요. 자, 일상생활에서도 압력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선생님이 칠판을 막 이렇게 힘줘서 막 눌러. 그럼 칠판에 압력을 가하는 거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압력은 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면적을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나무 토막이 하나 있어요. 나무 토막을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는데 요 가로 길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 1cm라고 하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1cm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높이가 좀 애매하게 그렸네. 1cm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나무 토막의 무게가 10N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무 토막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는 아랫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중력이 10N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요 바닥면을 이 물체가 중력 때문에 누르게 되겠지. 이해됐나? 물체를 올려놓으면 바닥면을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 오케이? 중력 때문에, 그치? 그럼 압력이라는 게 뭐야?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뭐야? 힘이죠. 이게 압력. 그럼 얘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공식 다시 한번 쓰면 압력은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치? 그럼 바닥의 요 면적이 얼마일까? 1.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죠? 네. 그 면적은 1 단위가. 제곱센치. 그치?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16. 그치? 중력. 이제 16N. 그러면은 힘이 그 무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얘기했잖아.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물체에 무게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중력하고 무게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 그랬지? 네. 무게하고 중력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중력 구하는 식이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또 중력이 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면 요 나무 토막이 바닥에 가하는 압력은 답이 얼마? 1분의 10이니까 10이 되죠. 단위는 그치, 단위를 이제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이걸 한 거예요. 단위도 공식에 의해서 하면 돼. 이게 힘의 단위 뉴턴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분수 있지. 네. 분수를 이렇게 짝대기 긋고 읽을 때 퍼라고 읽어주면 돼. 퍼. 영어 중에 퍼. 퍼가 뜻이 뭐냐면 뭐뭐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요게 이제 압력의 단위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제곱센티미터마다 10N이 작용한다. 수학 같은 데서 속력 구하는 거 배웠니? 속력? 네. 속력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배웠니? 그래서 이렇게 뭐 마우스 모양으로 거속시 이런 거 배웠죠?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거리 100m를 달리는데 100m 달리기 해봤어? 네. 몇 초 정도? 한 15초. 15초? 엄청 빠른데 그러면? 15초면은 안 떨어지니까 간단한 숫자로 10초 만에 100m를 달렸다고 하자. 네. 그러면 시간이 10초고 거리가 100m야, 그렇지? 그럼 속력은 얼마니? 10이죠. 네. 그럼 단위는 미터 퍼, 미터 per second. 그렇지,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하나? 미터 퍼 초, 아, 미터 퍼 세컨드. 영어가 초로 세컨드잖아. 네. 또는 줄여서 미터 퍼 세크 그렇게 돼 있죠. 세크. 응. 이게 단위야. 그럼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1시간 시간이 아워죠. 네. 1시간에 50km를 달렸대요. 그럼 시간분의 거리하면 속력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속력은 얼마야? 50 50이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돼요. 그 차 거기 그 재량판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 속도 이렇게 어. 해도 적어. 이거 써있죠. 그거 속도계 이렇게 있잖아. 계기판에, 그치? 속도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0부터 해서 뭐 50, 100, 150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속도계 50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단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네. 그럼 50km/h의 속력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리면 1시간에 50km를 갈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되나? 네. 마다 1시간마다 50km로 간다. 그럼 얘는 1초마다 10m를 간다. 1초마다 10m를 가니까 10초 지나면 100m 간다. 아, 그치? 네. 1시간마다 50km로 가니까 1시간에 50km로 가는 거지. 그럼 2시간이면 몇 킬로 갈까? 100km 가. 1시간당 50km 가니까 2시간이면 100km 가겠지. 이런 거야. 단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위도 그냥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힘의 단위 뉴턴, 면적 단위 제곱센티미터, 그럼 여기서 압력 단위는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단위가 힘의 단위 뉴턴이 있죠. 네. 면적의 단위 제곱센티미터도 있지. 그리고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압력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네. 힘의 단위, 면적의 단위. 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쉬워요. 여기 벽돌이 있대. 스펀지에다 올렸대. 하나 올린 거하고 2개 올린 거 중에 2개. 2개가 무게가 더 크죠. 네. 무게가 더 크다 그러면 중력이 어떤 거야? 더 더 큰 거지. 그러면 하나하고 2개하고 요 밑에 압력을 받는 면적은 어때? 똑같죠. 면적은 똑같아, 그치? 똑같은데 누르는 힘, 중력이 얘가 2배 더 크지. 네. 힘이 2배 더 커. 그러면 압력은 압력은 더 커요. 면적분의 힘이니까 나가 압력이 더 큰 거지. 네. 그러니까 스펀지가 더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공식에 의해서 하면 잘 봐요.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면적분의 힘. 근데 요거 가나 나나 바닥에 접촉하는 면적은 어때? 같아요. 똑같죠. 그럼 면적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같다. 면적은 똑같아, 일정해. 네. 근데 가보다 나가 더 커요. 무게, 중력, 힘이 더 크죠. 네. 그럼 압력이 더 어때? 커요. 커지는 거죠. 수학에서도 배울 텐데 분모가 똑같을 때
분자가 커지면 값은 어떻게 되지? 커져요. 커지죠. 네. 그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지는 게 비례니 반비례니? 비례 반비례 배웠어. 근데 잠시만. 네. 하나가 커질 하나가 커질 때 다른 게 커져. 비례가 반비례가? 비례. 비례죠. 그래서 분자하고 값은 무조건 비례야. 분자가 커지면 값이 커지죠.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면적이 똑같을 때 힘이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져요. 비례 그래프가 이런 거지. 그렇지? 네. 비례. 그럼 두 번째 거 보자. 똑같은 벽돌이야. 네. 근데 벽돌 하나고 벽돌 하나니까 무게가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힘, 무게가 똑같죠. 중력이. 네. 근데 바닥의 면적은 접촉하는 면적은 누가 더 크니? 다가 더 크죠. 이거 눕혀놨으니까 그렇지. 면적은 다가 더 커. 그럼 압력은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똑같은 벽돌이니까 무게, 중력이 어때? 같아요. 중력이 똑같아요, 두 개가, 그치? 네. 근데 바닥에 접촉하는 면적이 라가 작지, 그치? 네. 면적이 작으면 압력은 어떨까? 커지죠. 그렇지.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가 작은 게 값이 큰 거지. 네.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게 커지는 거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래서 이쪽에 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힘이 똑같을 때 보이니? 네. 힘이 똑같을 때 바닥에 접촉하는 면적과 압력은 반비례야.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되지 않아? 그렇지. 오케이. 그지?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네.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물이 절반 담겨져 있고 가득 담겨져 있고 가득 담겨져 있어. 네. 그러면 힘, 중력은 누가 세니? 나랑 다가 세겠죠. 네. 중력이 세죠. 그러면 가보다는 나랑 다가 중력이 세니까, 즉 힘이 세니까 압력이 크겠죠. 네. 근데 면적이 얘가 더 좁지. 네. 그 면적이 좁으니까 얘가 압력이 어떨 것 같아? 가장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하고 끝낼게요. 우리 생활에 보면은 일부러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상생활에. 그거까지 볼게요. 네. 시간 다 되긴 했지만 3분이면 돼. 자, 첫 번째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부터 할까? 작게 하는 경우. 압력을 작게 하려면 잘 보세요. 힘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압력을 작게 하려면 면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커야. 그치, 크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려면 면적을 넓게 하면 돼요. 그죠? 이해됐나? 그럼 거꾸로 압력을 크게 하려면 압력을 키우려면 힘이 똑같을 때 면적을 어떻게 하면 되지? 줄이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 얘들이 나오거든. 봐봐.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스키 한번 해볼까? 스키 타본 적 있어요? 네. 스키가 그 발보다 면적이 어때? 커요. 넓죠. 그러면 발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작게 해서 눈에 안 빠지게 해주는 거죠. 그냥 발로 눈을 밟으면 어떻게 돼? 푹푹 들어가지? 네. 근데 스키는 발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압력을 작게 해줘갖고 눈에 안 빠지게 해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눈썰매도 어때? 자기 발보다 면적이 넓죠. 썰매. 그 다음에 갯벌 같은데 안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나? 그러니까 갯벌에 이렇게 푹푹 빠지잖아,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널빤지를 준비해서 고위에다가 몸을 얹어놓고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빠지고 가잖아, 그치? 네. 그것도 면적을 다 넓게 하는 거죠. 이해됐나? 네. 그래서 면적을 넓게 하면 압력이 작으니까 잘 안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의 뾰족한 끝부분. 못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끝이 이렇게 뾰족하죠. 네. 뾰족해야지 잘 박히죠. 왜 그러냐면 망치로 빵 치면은 힘을 준단 말이야, 그치? 네. 힘을 주는데 못의 끝에 면적이 어때? 짧아요. 좁죠. 네.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내려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좁으면 이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때? 커지는 거야. 압력이 크게 가해지니까 잘 박히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됐어? 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들이고 크게 어렵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체 압력부터 해가지고 법칙들이 조금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게요. 네. 그럼 숙제는 그 앞에 것까지 고생하셨어요.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체 압력. 이제 앞으로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압력 구하는 식 기억하나? 우리가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어떤 면적에 힘. 그렇지 작용하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떤 면적이 있을 때 거기를 누르는 힘 그걸 압력. 그럼 기체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축구공이 나와 있는데 풍선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풍선에 선생님이 공기를 넣어두고 입구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럼 요 안에 요 기체 입자들이 있어요. 기체 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움직여 다닐까? 움직여 다녀요. 끊임없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 다녀요. 그 1학기 때 한번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나? 잠깐만, 이거 1학기 때 안 나오나? 고체, 액체, 기체가 네. 잠깐, 이거 2학기 때 배우나?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전부 다 입자로 되어 있어.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 작은 이런 입자들로 되어 있거든? 고체는 만지면 딱딱하죠. 네. 이런 칠판 같은 딱딱해. 그러면 고체 안에 이 입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지면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액체는 그럼 저 입자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아니 못 봐요. 너무 좁아요. 칠판을 만약에 이만큼만 잘라도 요 안에 입자가 한 수백억 개가 들었어. 너무 조그만 거야. 사람도 고체, 액체, 기체로 돼 있잖아. 뼈 같은 거는 고체로 돼 있고 피, 혈액 같은 거는 액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폐 안에는 또 기체도 있고
사람 몸도 다 입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요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 입자가 에너지가 있다. 있어요. 있으니까 움직이거든. 움직이는데 고체는 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해요. 얘가 이렇게 진동. 진동을 하는데 사람은 느끼지 못해. 칠판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요 입자들이 진동하는 걸 느끼지 못해요. 왜?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요 입자들이 흔들림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액체는 요 입자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움직여요. 약간 자유롭게. 그 다음에 기체는 입자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빠르게 매우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럼 지연이 잘하니까 보자.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어요. 얼음은 고체죠. 네. 그리고 물이 있어요. 물은 액체야. 네. 수증기는 기체죠. 네. 그럼 얼음을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녹여요. 그치, 녹인다는 거는 이제 불 가지고 가열하면은 얘가 열을 받으면 물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만들 때도 가요. 가열하는 거죠. 가열한다는 게 열을 가해준다. 열 에너지를 가해준다. 그러면 얼음이 에너지가 있을 텐데 에너지 그냥 약자에 여기다 열 에너지를 더 가해주니까 물은 에너지가 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커져. 열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그럼 고체보다 액체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 얘네가 더 자유롭게 움직여. 더 빨리. 그 다음에 액체에다가 또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기체가 되죠. 네. 그럼 얘네 에너지가 어떨까? 가장 커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입자의 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입자를 이렇게 숫자는 다르기를 했지. 그럼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만약에 6개가 있었어. 입자가 6개가 있었어. 네. 얘를 가열해서 물이 될 때도 입자는 똑같이 6개야. 근데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죠.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 더 커져. 커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 큰 공간을 다 그리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입자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요 예외도 있거든. 예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르쳐줄게.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더 크고 고체를 액체로 만든다 그래서 입자가 변하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건 없어. 네. 자연 상태에서 갑자기 뿅 없어지고 뿅 생겨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가열하면 기체가 되면은 요 입자 6개가 기체가 됐겠죠. 네. 근데 운동이 활발하니까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요 안에 기체가 있어요. 기체들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다녀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벽을 쳐요. 풍선 벽을. 그러면 벽을 친다라 그러면은 요 면적에 이 기체 입자가 움직여서 힘을 가하는 거지. 네. 그러면 요 풍선의 면적에 힘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거지. 요게 뭐냐면 기체 압력. 이랬나? 네. 근데 우리 생활에 보면은 바깥에도 이제 공기 기체가 있잖아. 풍선 바깥에도 공기가 있죠. 네.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할까? 움직여요. 움직여 다니면서 이렇게 벽을 쳐요. 근데 요 안에 기체가 벽을 치는 압력과 바깥의 공기가
벽을 치는 압력이 같으니까 풍선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요 안의 기체가 벽을 치는 압력이 더 크면 풍선은 커지겠죠. 그리고 요 안의 기체가 벽을 치는 압력이 더 작아지면 풍선은 작아지겠죠. 이해됐나? 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운동을 해서 어떤 면적을 부딪히는 힘, 이게 기체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을 먼저 보면 일정한 면적의 기체 입자가 충돌해서 힘이 가해지죠. 그래서 면적에 가해지는 힘, 압력. 여기서 기체가 압력을 가하니까 기체 압력. 기체들은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니 아니면 불규칙하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니?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쪽에 압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이쪽에 압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여기도 압력이 가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체 압력은 기체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요 안에 풍선 안에 기체가 있어. 얘가 벽치는 압력이 커지는 경우.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 기체 입자 숫자가 그러니까 요 풍선 안에 지금 3개 그려놨잖아 선생님이. 그치? 근데 선생님이 빨대를 이용해서 바람을 더 불어넣어줬어. 그럼 입자 개수가 어떻게 돼? 더 많아져요. 많아지겠죠. 네. 그럼 벽을 치는 횟수도 어떻게 될까? 더 커져. 횟수도 많아지겠지. 그럼 한 번 치는 것보다 입자가 많아서 여러 번 치면 압력이 더 세지겠지. 네. 그치? 그래서 기체 입자 수가 어떨수록 커질수록.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대를 이용해서 기체 입자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풍선이 어떻게 돼? 커지죠. 커져요. 왜? 요 안에 압력이 더 많이. 커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그 다음 두 번째. 책 순서대로 하면은 용기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풍선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풍선은 막 부피가 이게 변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린더를 준비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뚜껑을 막았는데 요 안에 선생님이 기체를 3개를 넣어뒀어요. 그럼 이 3개가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벽을 막 치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뚜껑을 눌러가지고 이 부피를 작게 해줬어. 그럼 이 기체 입자들이 다닥다닥 모이겠지? 네. 그럼 얘가 또 움직이면서 벽을 칠 거야.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어떤 기체가 이 벽을 치는 횟수가 더 많을까? 두 번째. 그치. 얘 공간이 부피가 작으니까 자주자주 막 부딪히겠지. 네. 얘는 부딪히는 횟수가 좀 적을 거. 그래서 용기의 부피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압력은 커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온도를 봤을 때 지금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지금 만약에 기체 온도가 20도야. 네. 근데 선생님이 풍선을 온돌 바닥에다가 놔두면은 따뜻해지겠죠. 네. 그럼 기체들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거지. 네. 그럼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운동이 어떻게 될까? 많아.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벽을 치는 압력도 어떻게 돼? 더 커져요. 커져. 그래갖고 얘네 만약에 이런 축구공이 만약에 찌그러들었어. 근데 얘를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두면 다시 축구공이 원래 상태로 펴져요. 왜 그러냐면 축구공 안에 있던 이 입자들이
뜨거운 물에 담가뒀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입자들이 빨라지겠지. 네. 빨라지면 벽을 치는 힘이나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압력이 커지니까 다시 커져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거야. 기체의 입자 숫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다음에 용기의 부피는 작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얘가 빨라지니까 벽을 치는 횟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압력이 커지는 경우는 벽을 치는 횟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을수록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뚜껑이 없는 것도 안에 압력은 있는데 뚜껑이 있는 것보다 없으면 압력이 좀 작겠죠. 왜 그러냐면 뚜껑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공기가 바깥하고 안쪽하고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뚜껑을 막아두면 어떻게 돼? 이 안에서만 움직이지. 네.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가 일반적으로 압력이 좀 작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그런 조건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배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만약에 축구공이 찌그러졌어. 이게 찌그러졌어. 그러면 공기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부풀어 오르겠지. 네. 그럼 공기를 더 넣었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입자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증가시켜서 요 안에 기체 압력을 더 크게 해준 거지. 그치? 그래서 공기 입자 숫자가 증가하니까 요 안에 기체들이 벽을 치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축구공 안에 압력이 커지니까 부풀어 오르겠지. 그치? 그러면 쟤를 뜨거운 데 놔두면 터져요? 뜨거운 데 놔두면은 자꾸 팽창 커지겠죠. 근데 만약에 축구공이 좀 재질이 좀 너무 얇다 그러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터질 정도까지 그렇게 뜨거운 물은 만들기가 좀 그렇고 약간 팽창할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뭐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들이라 그래서 에어백 알죠? 네. 어떤 자동차가 빵 앞에 부딪혀서 사고 났어. 그럼 사람 머리 핸들에 부딪히지 말라고 에어백이 빵 터지죠? 네. 그러면 사고 나는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 백 안에 공기가 쫙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공기 압력이 세지죠? 네. 그래갖고 얘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요 안에 전부 다 공기 들어있어, 그치? 요 안에서 공기 압력이 작용하니까 이 놀이기구가 찌그러들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도 버티고 있는 거지. 튜브도 마찬가지죠,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 요거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문제 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풀고 갈게요. 한번 풀어보자.